여러분 차오 안녕하세요. 디에디터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대표님이 아이폰 11 프로를 사놓고 왜 리뷰를 안 하냐고 자꾸 거품을 물어서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카페에 나와서 고프로를 이렇게 한 대, 두 대 설치해 놓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시칠리아에 살면서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아이폰 11 프로를 써봤기 때문에 좀 진득하게 써본 리뷰를 아쉬웠던 점, 좋았던 점 전부 다 종합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네, 여러분 카메라부터 가시죠. 이 카메라가 3개인 디자인이 말도 많고 달도 많고 저도 별로고 여러분도 별로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막상 써보면 디자인 거슬리는 거는 진짜로 하루 이틀이에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진짜로. 근데 제가 급하게 이거 사고 바로 시칠리아로 오느라 아이폰 11 프로 케이스를 못 샀거든요. 근데 여기 이 카툭티 아시죠? 이 카툭티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거슬리고 이렇게 내려놓을 때마다 테이블에 이렇게 긁히는 그 느낌 있죠? 그게 항상 느껴져요. 하지만 뭐 저는 제 돈으로 산 거 아니고 우리 회사 대표님, 에디터 M님께서 사주셨기 때문에 쿨하게 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긁힘에 강한지 테스트 해볼 겸 이렇게 던지면서 긁혀라 뭐 하면서 쓰고 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아무렇게나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썼는데 특별히 카메라 부분에 이상이 생기거나 긁히거나 깨지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 3개의 카메라가 주는 편리함은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사진 샘플을 좀 다양하게 찍어봤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초광각, 광각, 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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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각이랑 망원은 기존의 아이폰 XS 시리즈에서도 듀얼 카메라로 구현할 수 있었던 화각이지만 여기에 울트라 와이드, 초광각이 추가된 거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야 흔하지만 아이폰에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던 새로운 화각입니다. 이 슈퍼 와이드는 기존의 화각인 이 광각의 4배 정도 되는 굉장히 와이드한 앵글이에요. 당연히 이 정도 광각이 되면 가장자리에 왜곡이 일어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는데요. 오히려 이걸 잘 활용하면 근사한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더라고요. 초광각에서 세로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인물과 배경이 모두 담기면서 약간 사람을 요 정도 위치에 두면은 길어 보이게, 다리가 길어 보이게 찍을 수 있어요. 괜찮죠? 기억하세요. 왜곡이 생기는 부분에 다리를 넣는다. 얼굴을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반대로 뭔가 강조하고 싶은 피사체가 있을 때는 초광각에서 가운데 그 피사체를 위치하게 하면 뭔가 좀 집중의 효과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길가에 아이폰을 설치하고 로우 앵글로 초광각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되게 재밌게 나왔어요. 가자. 약간 범죄와의 전쟁 필이지 않아요? 멋있지? 우리 시칠리아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이폰 11 프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화각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망원이에요. 가장 멀리 있는 거를 줌인해서 찍는 화각이죠. 같은 자리에 서서 막 내가 왜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발줌을 하지 않고 디지털 줌이 아니라 폰에서 광학 줌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메리트거든요. 이 망원 카메라는 이번에 프로 모델에만 들어가는데요. 아이폰 11에는 없답니다. 아이폰 XS에서는 제가 망원 카메라를 쓸 때 좀 망설였던 이유가 화질이 메인 카메라에 비해 좀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망원 카메라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40% 정도 더 좋아졌고 주광에는 망원 카메라로 촬영해도 디테일이 굉장히 선명하고 깨끗한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쓰게 됐습니다. 진짜 망원 카메라 많이 써요. 이것도 망원으로 찍었고 이것도 망원으로 찍었고 이것도 사진들 다 잘 나왔죠. 여기서 하나 굳이 아쉬움을 꼽자면 이번에 아이폰 11 프로에서 망원 렌즈로 촬영한 후에 빛이 되게 셀 때의 사진 결과물을 나중에 보니까 약간 대비가 지나치게 세다고 해야 되나? 포토샵에서 그 샤프니스 인위적으로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덕분에 디테일이 더 선명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소프트웨어에서 선의도를 강제로 올린 느낌이라서 좀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순간이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번에 망원 렌즈의 활용도나 퀄리티가 전작에 비해 압도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거. 그리고 듀얼 카메라인 아이폰 11에 비해 망원 렌즈까지 갖춘 아이폰 11 프로나 11 프로 맥스의 3가지 화각이 굉장히 큰 메리트라는 거죠. 카메라는 렌즈를 귀찮게 막 갈아 끼워야 되잖아요, 화각을 바꾸고 싶으면. 근데 얘는 터치 한 번으로 어마어마한 화각 차이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트리플 카메라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소프트웨어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 화각을 넣은 건 사실 그냥 하드웨어적인 거잖아요. 이 괴상한 디자인을 밀어붙이면서까지 세 개의 카메라를 넣었을 때는 애플도 뭔가 책임을 져야겠죠. 보통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트리플 카메라를 적용했을 때 문제가 각각의 렌즈가 달라질 때마다 화이트 밸런스나 하이라이트가 미묘하게 바뀌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연속적인 촬영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뭔가 계속 카메라가 바뀐 것 같은 묘한 이질감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이 트리플 카메라의 색감을 계속 맞춰주기 위해 한 가지 카메라만 쓸 때도 밑단에서 나머지 두 개 카메라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현재 광각 렌즈로 촬영을 하고 있을 때도 망원이나 초광각 역시 활동을 하면서 이 렌즈들이 받아들이는 노출이나 화이트 밸런스를 측정해서 캘리브레이션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갑자기 광각에서 초광각으로 바꿨을 때도 이 카메라를 소환했을 때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같은 톤의 화이트 밸런스를 적용해준 그런 기술입니다. 흥미롭죠?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인물 사진 모드. 이번에는 그냥 샘플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초광각을 제외하고 망원 카메라와 광각 카메라에서 각각 인물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이게 두 개의 카메라가 짝꿍이 되어가지고 화각 차이로 거리를 계산해서 피사체랑 배경을 분리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망원 렌즈로 찍을 때는 광각 렌즈가 짝꿍이 되고 광각 렌즈로 찍을 때는 초광각 렌즈가 짝꿍이 되어서 배경 정보를 분리해 줍니다. 좀 더 전작보다 빛이 부족할 때도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원래 쓰고 있던 아이폰 XS 맥스로 찍은 거, 그리고 하나가 아이폰 11 프로로 찍은 건데 완전 밤에 찍은 거거든요. 확실히 신제품이 노이즈가 더 적죠. 인물 사진 모드가 저조도에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카메라에서 좀 아쉬운 점을 하나 언급하자면은 저는 여기에 이 촬영 UI가 솔직히 조금 별로예요. 저는 이 UI가 좀 별로예요. 자 보세요. 초광각을 제외하고는 촬영할 때 화각 밖으로 반투명하게 표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더 넓은 화각의 카메라로 구현을 해준 미리 보기거든요. 실제로 내가 촬영하는 거는 요 안에 이 결과인데 오히려 저는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애플로서는 이게 되게 멋지고 네가 화각을 바꾸면 여기까지 찍을 수 있어 라고 보여주려는 의도였는데 저는 약간 헷갈렸어요. 야간 모드도 진짜 멋있는데요. 야간 모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셔터 시간을 길게 해서 빛을 확보한 다음에 완전 어두운 환경에서도 촬영할 수 있는 모드인데요. 자, 이런 별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동영상 가실까요? 이번에 스틸리아에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기를 정말 많이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국 저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이렇게 스마트폰 카메라나 고프로처럼 사이즈가 작은 걸로 찍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폰 11 프로로도 영상을 진짜 많이 찍었거든요. 느낀 게 두 가지예요. 일단 OIS, 흔들림 보정 기능이 전작에 비해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제가 LG폰 그 V50S 싱큐도 가지고 왔는데 그 제품도 사실 흔들림 보정 기능이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동영상 기능에 열을 올리면서 따로 짐벌 같은 게 없어도 흔들림이 꽤 많이 잡히도록 이런 흔들림 보정 기능에 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HDR, 더 향상된 HDR이 적용되는데 이제는 HDR에서는 아이폰을, 이 변태 같은 아이폰을 따라갈 카메라가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아이폰 HDR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노출차가 진짜 큰 환경에서 영상을 찍을 때는 오히려 캠코더나 미러리스로 찍는 것보다 아이폰 11 프로로 찍는 게 더 안심이 될 정도예요. 노출차를 너무 잘 잡아주니까. 옛날에는 30프레임까지만 HDR 촬영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60프레임까지 됩니다. 재밌는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게 HDR 촬영을 영상에서 할 때 프레임당 2번 찍어서 밝은 데랑 어두운 곳의 노출을 모두 살려서 합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0프레임을 HDR 동영상으로 찍을 때는 실제로는 120프레임을 촬영해서 그걸 합성해가지고 HDR 영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아이폰 정말 힘들겠어요. 진짜 빡세죠. 아이폰으로 산다는 것. 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카메라 하나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인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걸 언급해 볼게요. 아이폰 11 프로에 뭐가 빠졌습니까, 여러분? 네, 3D 터치가 빠졌죠. 3D 터치가 빠졌다는 거는 저처럼 손맛을 중요시하는 사람한테는 좀 치명적인 것 같아요. 이번 신제품에는 아이폰 11도 아이폰 11 프로도 햅틱 터치가 들어갔는데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그대로 받아오긴 했지만 쓰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3D 터치는 제가 손으로 누르는 압력, 얼마나 세게 누르는지 그 힘의 차이를 인식하는 원리였거든요. 제가 평소보다 조금 세게 누르면 꿀렁 하고 이제 얘가 진동을 하면서 반응을 하는 거였는데 햅틱 터치는 제가 누른 시간을 재요. 터치하고 나서 시간 조금 지나면 아, 이게 그냥 터치가 아니고 롱 터치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그래서 시간을 재야 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3D 터치는 세게 누르자마자 꿀렁 하고 반응을 하는데 얘는 꿀렁? 그래서 좀 답답하달까? 알잖아요. 그치. 성격이 급하면 저런 사람들은 잘 못해요. 아, 기존에 그리고 3D 터치의 존재 이유라고도 볼 수 있었던 키보드 꾹 눌러서 커서 이용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를 롱 터치하는 걸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불편한 건 아닌데 어쨌든 좀 개인적으로 계속 좀 아쉬움이 남기는 남는 것 같아요. 난 불편해. 대표님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애플 반성하세요. 사실 이 아이폰 11이랑 아이폰 11 프로에서 가장 혁신적이었던 부분은 오히려 카메라보다는 배터리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였거든요. 3D 터치가 빠져서 배터리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완전히 3D 터치만은 아니고 좀 더 복합적인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도 밝아졌지만 조금 더 고효율 디스플레이로 적용을 했고 칩셋의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머신러닝 관련된 작업이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는 컨트롤러가 이를 분배를 해줘요. 시스템의 부하가 적고 효율이 더 높은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래픽이 진짜 헤비한 게임들을 오래 플레이하면은 약간 그래픽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얘는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11 프로를 쓰면서도 배터리는 역대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피커도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면서 공간감 오디오를 얘가 들려주는데요. 단순히 음역대만 넓어진 게 아니라 그 소리 볼륨이랑 관계없이 어떤 볼륨에서도 좀 입체적인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저는 좀 느낀 것 같아요. 디자인으로 인해서 논란이 진짜 많았었던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아이폰 11 프로에 적용된 업그레이드는 아이폰 XS 맥스, 바로 전작인 최신형 아이폰을 쓰고 있었던 저로서도 드라마틱하게 느껴질 정도로 꽤 엄청납니다. 특히 카메라가 좀 많은 것들을 용서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굉장히 사용자 입장에서 드라마틱한 업그레이드가 있었던 아이폰 11 프로 리뷰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나중에 다시 영상 준비해 볼게요. 그럼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에디터 H였습니다. 안녕. 많이 많이 봐주세요.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대표님이 아이폰 값을 뽕 뽑을 수 있다고 지금 고프로 뒤에서 저를 야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들어가십시오. 전 술 마시러 가겠습니다. 유럽인들은 제가 신기하겠죠.